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이 부산 소녀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측으로서는 외교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여러 이유 때문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서 장소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보다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간, 영사공간 앞에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정부는 결코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서 일본 공관 앞 소녀상 설치는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했네요. 자, 외통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연결합니다. 설 의원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오늘 발언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 답변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예. 이제 평화의 소녀상과 얘기를 하라니까. 예.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간 앞에 이런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일반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제 반박 질의를 많이 했죠. 예. 그러자 이 소녀상 설치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좀 피해 나갔습니다. 이 피해자를 기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자. 그럴듯한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예. 이게 기본적으로 참 잘못된, 외교 무능의 참 극치를 보여주는 이런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윤병세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른바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빈협약 22조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외교공간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약 및 관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지극히 일반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도 아닌가요? 일반론적으로 그 얘기 될 수 있죠. 그러나 예. 한일 관계 특수성이 있죠. 네. 이건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국제인권에 따라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했지 않습니까?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전쟁 범죄였기 때문에 우리로서 마땅히 일본에 대해 추궁해야 되고, 일본은 여기에 대해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잖아요. 독일의 예를 들면은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하잖아요. 근데 독일에 대해서 무슨 이 전 세계가 나무라질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우리 외교부 장관은 도외시한 채 그냥 빈협약 일반론만 얘기한 거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조금 아까 설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이 막 물으니까 소녀상 설치에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다. 다만 이 보도된 바로는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것 역시 계속 공관 앞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한일 지난 2015년 12월 28일인가요? 그때 한일 간의 이 합의랄까 이게 이른바 합의. 거죠. 이른바 합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합의라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일 간 합의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한테는 이게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뒤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이게 잘못된 합의죠. 오늘 혹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28 이른바 합의 속에 소녀상 이전 약속이란 게 있었느냐 이런 거 혹시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굉장한 질타가 있었죠. 그랬더니 답변을 뭐라고 하던가요? 답변은 우물쭈물이에요. 우물쭈물?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이게 분명히 가해자는 일본이고 피해자는 우리인데 이게 지금 역전돼 있어요. 일본이 장관을 대사를 불러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그냥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좀 조용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해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다른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이면 합의가 있으면 얘기 밝혀라. 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예. 응? 이게 이 제대로 된 합의를 했더라면은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지금 이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있는데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느냐. 총리가 이럴 수 있느냐. 그 이면 합의 없느냐고 자꾸 물으니까 없다고, 이면 합의는 없다고 딱 잘라 말을 안 해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조금 그 뉘앙스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사안 아니느냐. 아하. 이게 지금까지 이 보면은 이 참 그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다. 예.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녀상 관련 한일 합의 과정도 특검이 수사하라 이 말씀이에요? 맞뭐 그 얘기는 아닌데 예. 사드 문제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게 합의 자체가 정말 무능한 합의를 했다. 예. 따라서 이건 안 해야 된다. 예. 다시 하든지 폐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또 보도된 걸 보니까 윤병세 장관이 10억엔 돈은 자신이 요구했다라고 말했다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분명하지가 않아요. 의원들이 추궁을 하니까 예.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흐릿흐릿해요. 예. 그래서 10억은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예.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이게 지금 특징은 이번 위안부 상황에 대해서 특징은 외교부가 계속해서 말을 흐려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우물우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건지 저건지 분명하지 않게 그냥 계속 말을 돌리면서 네. 해석이 곤란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당장 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일본이 고자세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아베의 망언 비슷한 것도 나오고 말이죠. 네. 대사, 영사 막 소환하고 이러는데 자,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예. 정리를 해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시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장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지를 시키고 다음 정부에 모든 걸 넘겨야 합니다. 예. 다음 정부에 재협상을 하게 최소한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당장 대사 영사 본국 소환, 그다음에 한일 간 통화 수합 협상 중단 이런 일종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게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죠. 상응하는 조치.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신불정부이고 그리고 장관 역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걸 스탑시켜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응하는 조치라면 우리도 주일 대사를 소환해야 합니까? 소환해야죠. 자기들이 소환하는데 우리를 소환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가해자가 바뀌고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이 되죠. 네. 즉 일본의 일종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놓고 다음 정부에게 폐기 내지는 최소한 재협상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지시켜 놔라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